전략적 오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결과 좀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공천은 첫 번째가 이기는 공천이에요. 아무리 어떤 말을 내세우더라도 지는 공천이면 그건 총선적 패배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번 중성동갑의 임종석 실장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에 헌납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최재성이 이재명 대표가 DJ도 못한 일을 이재명 대표가 대표, 당대표,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모두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경우에 그야말로 이재명 1인 체제 완성을 알리는 꼴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최 전 수석이 오늘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서 국회의장 경선의 경선에는 6선의 추미애 조정식과 5선의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유력한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정성호 의원의 성품과 스타일이 원래 나서서 뭘 하지 않는다. 그런데 뛰겠다면서 비전도 밝혔다면서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뛰어든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예약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장은 당내에서 후보를 선출하면서 국회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로 인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추미애를 반대하고 정성호 의원으로 좀 얌전한 스타일로, 원만한 스타일로 가자고 이제 그렇게 미리 못을 박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내대표도 박찬대 의원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면서 고 DJ 김대중 대통령 중재도 못했던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고 또다시 대표를 연임하고 국회의장과 또 원내대표가 각각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박찬대 의원이 차지하게 된다면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회자가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일사불란하면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최 전 수석이 거기에 거들면서 DJ 총재 시절 DJ가 원치 않는 분이 원내대표가 된 경우도 있는데, 이제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연임에 도전한다면은 이것은 완벽한 1인 지도 체제다. 독주 체제가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게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권만은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우선은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나서고, 또 정성호와 또 추미애 의원, 추미애 6선의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 정성호, 우원식 의원 4파전인데, 정성호 의원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미리 쉴드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을 하면서 정성호 의원도 친명 좌장도 좋지만은 그동안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 의장들이 굉장히 온건한 태도,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야당에 대해서 뭔가 전격적인 싸우려는 어떤 그런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기계적인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80의 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크게 이렇게 달라진 점을 피부로 국민들이 못 느꼈고, 민주당원들이 크게 못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민주당이 총선에서 거의 대다수가 범야권이
198석, 198석 정도로 192석 정도로 법야권 이렇게 가져올 정도로 크게 선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개혁을 하라, 변화를 하라.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경험이 많은 국회의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친명 좌장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추미애 의원이 좀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또 법조인이고 법조인 출신인데다가 그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내공도 있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뜻이 뭐 정성호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밝히면, 그것을 밝히면은 뭐 대세를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그 경선도 일단은 경선을 과정을 거치고 민주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국회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추미애 의원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추미애 의원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선을 통해서 굳이 정해진다면은 친명 쪽으로, 친명계 뭐 정성호나 우원식이나 이런 분들이 되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자, 저는 뉴스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6선이기도 하고 가장 그 높은 6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싸울 수 있는 정말 개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추미애 의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문제 될 거는 지금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 위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은, 이거는 DJ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면서도 그러면은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로 인식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그 정성호 의원 쪽을 거두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거는 다 뭐 허락을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당권만은 내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아직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에 의한 민주당을 당권을 장악을 해서 강력하게 이끄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낙연 전 의원이라든가, 뭐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 또 뭐 새로운 미래로 나간 뭐 김종민이나 또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비판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재성 의원도 어떻게 보면 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명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비명계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비명계는 곧 다시 문재인계나 친문계나 아니면은 이낙연계가 다시 자리에 들어와서 당권을 장악하게 될 때, 지금 민주당이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뜻이 완전히 훼손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되고, 이거는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전히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옳지 않은 게, 지난번 총선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총선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천이다, 그리고 이거는 승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는 공천이다, 패천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건 패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성동갑의 공천회의에서 전현희 후보를 내세운 거, 임종석을 왜 들이밀지 왜 전현희를 택했냐 하면서 이거를 돌려까면서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공천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떠났던 사람들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이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천하는 그 개혁 공천에 의해서 된 사람들을 다 밀어줬거든요. 거의 다. 물론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당선된 사람이 오히려 절대 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판세를 정치적인 판세, 민심을 읽지 못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뜻인 것 마냥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이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그 민심이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대파를 해야 된다. 그게 민의고 그 뜻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데 그 뜻을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거스리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개혁 공천을 한 게 바로 이런 민심을 읽고 이건 거스릴 수 없는 민심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처럼 혼자만의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당화니 패천이니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까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제가 신성화하거나 절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심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권을 말도 안 되는 이 입틀막 정권, 만들도 안 되는 특검 거부 정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다. 이걸 비판하고 이걸 심판하라. 그게 국민의 요구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천하기 때문에 이건 사당화가 아닌 거예요. 사천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민심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권을 내놓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천이니 패천이니 이건 필패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이 말이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로 결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옳았고 이재명 대표와 또 현재 민주당의 개혁공천이 옳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의 대부분 수백만 명의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안 하겠다. 본인이 고사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차기 대권 주자로 차기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은 안 됐어요. 이낙연은 완전히 쓰레기가 돼가지고 안 됐어요. 이번 검증이 됐습니다. 이번에 떨어졌어요. 민심으로부터 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최재성이 지금 문재인 있을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는지 몰라도 문재인은 지금 실권이 없어요. 최재성은 지금 듣보잡 같은 그런 인물로 별 영향가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 공감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코웃음 치죠. 예. 최재성이 뭔데? 니 따위가 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하고 이거는 당권과 당심과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이거 한 개인의 뜻으로 막 폄훼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이런 세력들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이걸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이나 아니면 이낙연이나 누구나 조홍천이나 뭐 이상민이나 김영주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당으로 간 사람들은 이런 민심의 무서운 것을 모르고 민심의 흐름을 모르고 모든 것을 이재명 개인의 생각으로만 폄훼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판세를 읽지 못하고 민심을 읽지 못하는 아전인수격인 아주 악독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최재성 정무수석은 정계에서 은퇴를 해야 돼요. 예, 은퇴를 하고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그 옛날보다 과거에 비해서 한참 잘 나갔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완전히 폭삭 늙어가지고 생각이 늙으니까 생각이 늙고 병들으니까 이런 얼굴 모습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개소리로 알아야 되고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천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패천이 돼서는 안 되는데 패천의 길로 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이 부지기수거든요. 네. 한강벨트는 뭐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민주당은 어떻든 탈당한 전현직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 표 잠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한강벨트에도 꽤 있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가 김영주 부의장 탈당했잖아요. 네. 이제 국힘으로 입당 출마할 것이 이제 예견되는데요.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 바로 옆에 김민석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 네. 또 신경민 전 의원이 네. 새로운 미래로 네. 출마를 하게 되면 저기도 이제 어려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중성동갑을 필두로 해서 동작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네. 안 되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 패천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최근 당내 불거지고 있는 공천 관련 논란에 대한 이재명 대표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방향을 바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유 없는 배 아픔 그리고 자주가스가